안녕하세요. 성인간호학 한은경입니다. 오늘 그 성인간호학 2회차 모의고사 풀이 중에요. 36번부터 이어서 풀이할 겁니다. 앞에 긴 말 하지 않고요. 바로 문제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36번 보실게요. 36번이요. 인공심박기를 삽입한 환자의 퇴원 시 교육 내용으로 옳은 건 뭐냐? 인공심박기라고 하는 거 페이스메이커죠. 페이스메이커는 약물에 반응하지 않는 부정맥을 치료하기 위해서 삽입하는 게 인공심박기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인공심박기라고 하면 대부분 동기능 부전이나 방실차단 환자의 경우 정상적인 맥 형성을 위해서 삽입하게 되는 건데요. 이 페이스메이커 수술요. 생각보다 굉장히 간단해요. 그래서 전신 마취 없이요. 요즘에는 그냥 당일 삽입하고 당일에 퇴원하는 치료를 하고 있더라고요. 굉장히 의료기술이 발달했거든요. 그래서 인공심박기를 삽입한 환자 퇴원 시 교육 내용 옳은 건 뭐냐? 퇴원할 때 교육할 거 뭐냐? 매일 1분 동안 맥박을 측정한다. 이거 왜 체크하냐면요. 인공심박기를 삽입할 때 내가 목표 심박수를 정해 놓을 거예요. 그래서 설정한 맥박수가 있어요. 설정한 맥박수가 제대로 뛰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매일 1분 동안 맥박을 측정하게 됩니다. 과격한 신체운동 가능할 것 같은데요. 과격한 신체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원체 심장에 무리를 주잖아요. 심장에. 그래서 심장이 과부하 걸릴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과격한 신체운동 가능하지 않아요. 그러면 어떤 것들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활동 가동 범위 또는 활동 허용 범위에 대해서 교육해줘야 되는데요. 일단 과격한 운동 안 되고요. 무거운 물건 들면 안 돼요 라고 설명해 주셔야 되고요. 수술 후 3개월간 침상 안정하도록 한다. 제가 당일 입원 당일 퇴원 할 만큼 굉장히 간단한 수술이다 라고 얘기했죠. 그러니 3개월간 침상 안정은 할 필요가 없다. 정기적으로 1년에 한 번 검진받도록 한다고 하는데요. 보통은 3개월에 한 번씩 검진받도록 하자예요. 이거 주기적으로 규칙적으로 팔로우할 수 있도록 무진장 강조해서 설명해야 됩니다. 그리고 강한 자력이 있는 전자제품의 사용에는 제한이 없다? 있다. 집에서 쓰는 전자레인지는 상관없는데요. 강한 자력이 있는데 가게 되면 이 인공심박 동기가 고장 날 수가 있대요. 그리고 그 전자심박동기에 전원을 차단시키거나 교란시킬 수가 있어서 강한 자력이 있는 곳에는 가지 말자라고 얘기하고요. 그리고 또 뭐 설명해야 되냐면요. 우리 공항에 가면 금속 탐지기 지나가잖아요. 그 금속 탐지기에 얘가 삐삐빅 소리 날 수 있다는 거 미리 설명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내가 인공심박동기를 가지고 있는 환자야 라고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을 항상 소지하고 다녀야 돼요. 그런 신분증을 소지하는 질환들이 꽤 있죠. 어떤 질환이냐면 당뇨 환자들도 내가 당뇨 환자임을 증명한 증명카드 가지고 다녀요. 왜요? 내가 저혈당에 빠졌을 때 저혈당이 위험한 게 뭐예요? 저혈당으로 인한 저산소증으로 사망할 수 있기 때문이잖아요. 근데 저혈당에 빠져서 의식을 잃고 쓰러졌어. 근데 누군가 나를 구하려고 해. 그런데 병원으로 옮겼다고 하더라도 의식이 떨어진 이유를 사정하는 동안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도 있는데 내가 당뇨병인 걸 증명하는 카드를 가지고 있으면 대부분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아, 당뇨로 인한 저혈당으로 의식이 떨어진 거구나. 빨리 50% 포도당이나 또는 글루카곤을 투여해야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환자들이 신분증을 가지고 다니냐면요. 혈우병 환자들이요. 혈우병 환자들은 혈액 응고인자가 태어날 때부터 부족하거나 만들어지지 못하거나 없어지는 질환을 혈우병이라고 하잖아요. 한번 출혈이 되면 먹기가 힘든 질환을 혈액 응고 질환, 혈우병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혈우병 환자들도 혹시 모를 출혈에 대비하기 위해서 항상 내가 혈우병 환자예요 라고 증명하는 신분증을 지참하고 다닙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혈우병, 인공심박동기, 당뇨 환자 이런 환자들은 신분증 지참하자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것들을 알려줘야 되냐면요. 자주 휴식하도록 해요. 왜냐하면 심장에 이 기계를 꽂아놨다 하더라도 이 심장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자주 휴식하고 투여 약물의 이름, 투여 시간, 작용, 부작용, 주의할 점에 대해서 미리미리 설명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요.
1분간 맥박을 측정한다고 했잖아요. 맥박을 측정할 때 맥박 수만 측정하는 게 아니라 맥박의 리듬이나 불규칙성을 확인해서 만약에 리듬이나 불규칙성이 보인다 그러면 보고하도록 하자. 이런 것까지 교육해야 돼요.